패스트. 아, 패스트. 만류인력의 뉴턴입니다. 여러분, 그 뉴턴입니다. 이 뉴턴이 영국의 조폐국장으로 취임을 해가지고 어떤 네덜란드 이제 임금님 한 분이 영국으로 스카웃되는 일이 벌어지면서 이제 영국이 이제 패권을 잡게 되는데, 앞으로 기축통화가 중국 위엔화로 가냐 안 가냐를 어떤 분이 물으시는 분이 많은데, 예전에는 기축통화가 바뀌려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세계 1차 대전이나 2차 대전 또는 나폴레옹 전쟁 같은 결정적 계기들이 필요한데, 이게 다음 전쟁은 핵무기고 그 다음 전쟁은 석기전이라 그러잖아요. 후덕? 이제 베트남 전쟁 이야기를 드리는데, 베트남에서 미국이 수렁에 빠지잖아요. 60만 명이 넘는 군인을 보냈는데 15년 가까이 전쟁을 하고도 못 이겼잖아요. 네네. 이렇게 되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면 미국이 경제력이 약해지고 금 1온스에 대해서 35달러의 고정으로 계속 금을 지급해 주겠다는 그 약속을 못 지키게 되니까 1971년 닉슨 대통령이 이제 우리는 금 태환, 어려운 이야기인데 별거 아닙니다. 금을 가져오면 달러를 주고 달러를 가져오면 금을 주는 일종의 금 거래소 역할을 중앙은행이 해주고 있었는데, 이제 저희는 그렇게 안 하고요. 우리 지폐의 가치는 금에 의해 보증되지 않습니다. 금과 지폐의 가치는 따로따로입니다. 경제하는 자산입니다. 이제 그렇게 된 다음부터 금값이 아까 이야기했던 30불이 1000불이 넘어가요. 그러면 왜? 금이 훨씬 더 우리가 보았을 땐 정말 진정한 화폐야, 이런 생각들을 가지는 사람들에게 금이 선호되는데, 또 반대로 경제가 화랑을 보이고 미국 경제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며 달러가 최고야 라는 생각이 들면 금값은 또 빠지는 이런 관계들을 가져오는, 그러니까 자본주의 역사의 흐름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분명 지폐라는 게 굉장히 유용하고 괜찮은 시스템이라는 건 알고 있지만, 네. 그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많은 조건이 필요한데, 그 조건 중에 하나가 인쇄술, 두 번째 나라 정부가 행정력, 각 지방까지 그걸 다 강요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가져야 되고, 세 번째가 충분한 금의 보유나 비단의 보유, 은의 보유 같은 이런 일들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그리고 100년, 우리 영국은 100년 걸렸다 그러잖아요. 100년 이상에 걸쳐 사람들의 신뢰를 얻어낼 수 있는 지속성, 뭐 이런 것들을 갖춰야 화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었는데, 지폐에서 금으로 또 금에서 다시 지폐로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마다 전 세계적으로 어떤 큰 혼란이 될 만한 전쟁이나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보시면 지금의 현상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의 혼란이 있지 않은 이상 넘어가는 게 훨씬 쉽지는 않겠네요. 아니요, 저는 벌써 1차 혼란으로 왔다고 봐요. 그게 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였다고 생각하거든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가장 핵심이 뭘까? 저는 양적 완화라고 생각해요. 정부가 돈을 찍어 정부가 마음대로 돈을 국민들에게 쓰고, 이거 100달러야, 이거 5만 원짜리야 라고 지금 우리가 주고 있는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금융위기 때 무한정 이제 화폐를 찍어내는 양적 완화가 되면서 왜 이 화폐를 무한정 찍어냄으로 인해서 아무런 죄도 없는 우리들의 자산 가치를 폭락시키느냐. 그래서 사실은 중앙은행에 대한 불신, 그로 인해서 이 디지털 생태계에서 새로운 어떤 대체 자산으로서의 어떤 비트코인의 출현, 뭐 이런 것이 그 시기에 사실 이게 나온 거고, 또 그 철학에 사실 이제 공감하는 사람들이, 이 젊은 세대들이 더 이런 부분에도 공감하면서 이제 이 시대가 좀 열린 것 같은데요. 박사님은 그럼 화폐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직까지는 조금 문제가 있다, 또는 한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변동성 같아요. 원나라 때 교초 이야기하면서 액면가가 뭐 100냥 이랬었던 게 2냥, 3냥까지 떨어졌다. 명나라의 때도 그랬거든요. 실제로 명나라도 액면가에 비해서 그 금이나 은을 교환할 때 비율이 시장 민간에서는 한 뭐 2%, 3% 정도에 거래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도저히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시장에서 퇴출됐거든요. 이런 일들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 화폐가 되기 위해서는, 커런시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신뢰겠지만 그 신뢰 전에 변동성이 적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가격이 몇십 배 오르는 것도 안 좋고 또 몇십 % 빠지는 것도 별로 좋지 않은. 그래서 우리 외환 시장에서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을 보면 10원 움직이면 엄청나다고. 그렇죠. 1%거든요. 변동성이 좀 줄어드는. 그러니까 위아래 등락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야 그게 또 신뢰와도 연결되는 면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들었습니다. 요즘 또 젊은 세대들은 이 비트코인이나 이런 암호화폐에 대해서 또 열광하기도 하고 좀 관심도 훨씬 더 많아졌잖아요. 네. 또 어떠한 이유 때문에 그 비트코인이나 이런 암호화폐에 대해 관심이 많아진 건가요?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에 이걸 어마어마한 어떤 경제적 뭐 관점이라던가 뭐 사회적 관점에서 바라보기보다는 그냥 본인들이 추구하는 어떤 가치관 측면에서 좋아하게 되는 게 있고, 이제 그걸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인터넷이 나와서 연결 시대가 되고 휴대폰이 나오면서 이제 초연결 사회가 되고 이런 사회로 가면서 계속 정보의 제 양은 많아졌는데, 반대로 돌아갔을 때 어떤 정보의 질적인 측면을 처음으로 이 정보 자체가 합당한가, 내가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는가, 이게 올바르게 배분이 되고 있는가. 어떻게 보면 요즘 이제 도덕성이 점점 높아지는 그런 젊은 세대들에게는 기술 자체가 있다 보니 그냥 흥미롭게 보기 시작했었던 것 같고, 비트코인과 같은 이런 가상 자산에 대한 관심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경제학적인 배경보다는 비슷한 관점으로 갔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인터넷이 나온 지 이제 20-30년 많이 쓰이기 시작한 지, 모바일로 가면서 점점 확산이 되고 이커머스가 나오고 SNS가 나온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그거에 익숙해진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지불의 속도, 아니면 지불을 시장 내에서, 국내에서 쓰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 사용하는 것, 정보를 소비하는 것, 그런 속도나 범위가 훨씬 넓어진 거죠. 디지털로서의 보고 싶은 것,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어떻게 보면 이런 디지털, 익숙한 플랫폼에서의 어떤 금융 형태를 선호하게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또 그리고 보면 프랑스에서는 또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사실 비트코인에 대한 정의와 작동 원리까지도 담았다고 하더라고요. 또 재밌는 또 그 설문조사도 있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네. 뭐 비트코인 이런 게 유명해지면서 이제 미국의 유명한 비트코인 관련 벤처 캐피털에서 이제 설문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이제 젊은 사람들 뭐 18에서 뭐 30대 중반 정도 네. 사이에서 설문을 하면서 비트코인을 앞으로 향후 뭐 10년 내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용하겠느냐라는 걸 물었을 때 약 절반에 가까운 수치가 그럴 것 같다라는 전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화폐라는 것이 결국은 대중의 신뢰를 기반으로 해서 인정되는 거라고 하면, 사실 미래 세대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이렇게 비트코인에 대해서 향후 10년 뒤에는 화폐처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그것을 믿고 있다 그러면 미래에는 충분히 디지털 금처럼 화폐화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제 블록체인에 대한 기술을 하나씩 깨기 위해서 오늘 이 유튜브 영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지만 대표님께서 좀 간단하게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폐 역사에서도 이렇게 짚어주셨던 것처럼 그 비트코인이 나왔던 시기를 보면 이제 2008년 10월에 그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어떤 인물이, 현재까지도 이제 누군지는 정확히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그런 인물이 처음으로 비트코인 백서라는 걸 이제 발행을 하게 됐고요. 그게 2009년 1월 이제 몇 달 뒤에 처음으로 비트코인의 이제 첫 블록이라고 하는 첫 비트코인이 등장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당히 많은 이제 추정으로 하는 거는 2008년 이제 경제적으로 큰 이슈가 됐던 미국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그리고 뭐 그 당시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 이와 같은 기존 금융권들의 어떤 문제들이 발견이 되면서 우리 좀 뭐 당시에 있었던 게 이제 미국 월가를 해체를 해야 된다라는 것처럼 서민들이 이제 많이 들고 일어나기 시작했었고, 그렇죠. 그걸 이제 훨씬 더
혁명적으로 어떻게 접근을 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이제 비트코인을 만든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불리우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 배경으로 해서 이제 나왔던 게 탈중앙화된 개념을 처음으로 가지고 나왔고, 기존의 이제 중앙은행을 믿을 필요 없이 기술 자체를 신뢰할 수 있는 형태의 탈중앙화된 이제 금융 플랫폼을 만든 게 비트코인의 시작이었습니다. 네. 사실 이제 그 이후로 비트코인은 있었지만은 뭐 사실 유명하게 나오는 것처럼 예전에 어마어마한 개수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피자 한 판을 사 먹었다. 그렇죠. 라는 해서 많은 사람들이 듣기만 해도 안타까운 이제 그런 사건들이 있었고요. 그동안 한참 잠잠하다가 이제 2017년 이럴 때 붐이 불고, 그 사이에 이제 기술의 진보도 있고 드러나지 않지만 이제 작은 테스트들과 전 세계 사람들이 이걸 순차적으로 알아가면서 탑다운 방식으로 이게 만들어졌으니까 모두 써가 아니라 철저히 이렇게 바텀업으로 그 가치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생겨서 그 탈중앙화 기술을 가지고 여기저기 전 세계에서 연구를 했었고, 그런 방식으로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의 씨앗은 그런 혁명적인 아이디어, 탈중앙화에서부터 시작돼서 그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지만 자발적인 의지로 지금까지 이어지면서 그걸 기반으로 다양한 이더리움이라던가 어떤 리플이라던가 수많은 이제 파생형이나 그 진보된 형태의 그 토큰 코인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 이제 2017년에 비트코인 광풍이라고 할 정도의 사실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을 위시한 뭐 이더리움이나 상당히 많이 이제 IOC들을 하면서 발행되는 알트코인들의 어떤 버그, 그러면서 사실은 비도덕적인 행위들도 있었고요. 또 그러면서 금융 사기들도 있었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아주 의미 있는 어떤 철학적 가치가 있는 비트코인이 지금 많은 대중들에게는 좀 부정적인 인식으로 다가서 있는 것도 사실이고, 감독 당국이나 많은 정책 당국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우려하다 보니까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이런 부정적인 부분이 많이 좀 덮어져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드림 플러스 블록 깨기를 통해서 하나씩 알아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독! 얘기를 듣다 보니까 시간이 꽤 훌쩍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어느덧 지금 마감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대표님 어땠습니까? 오늘 첫 방송이었는데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공부는 따로 하긴 했는데 어떤 유래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왔느냐에 대해서 잘 요약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니까 저도 새삼스럽게 공부를 한 번 더 하게 된 것 같아서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아요. 저도 오늘 큰 공부가 됐습니다. 박사님한테 자주 연락드려야 되겠어요. 자주 하십시오. 우리 대표님 어떠셨어요? 전체적인 흐름을 가지고 이게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들어보니까 훨씬 더 이렇게 깊게 이해가 되는 면들도 있고, 이걸 가지고 어디서 자랑해봐야겠다, 아는 척, 이런 생각도 조금씩 드는 것 같고 굉장히 유익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예, 김진우 대표님께서 말씀 주셨는데요. 저도 사실은 오늘 방송하면서 잘 좀 기억해서 어디 가서 좀 아는 척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우리 드림 플러스 블록 깨기 불개미 여러분들도 저희 방송 계속 보시면서 어디 가서 아는 척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뭐 구독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이런 정보들 여기서 들으시면 초반에 아실수록 이렇게 아는 척 하시기 훨씬 좋은 점, 그런 분들도 적극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남한테 안 알려주는 채널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그런 면들은 제가 생각을 못했네요. 네. 지식은 널리 좀 알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럼 방금 제가 했던 얘기는 없는 걸로 하고 네. 많이 퍼뜨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방송이었는데요. 어떻게 재미있게 즐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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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드림 플러스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